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 자담세무에게 효행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신종 업종 사업자들과 관련된 그 부가가치 신고 안내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SNS 마켓 사업자의 부가가치 신고 안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SNS 마켓의 그 내용을 보시면은 블로그, 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 채널을 이용해서 물품 판매, 구매, 알선 중개 등을 통해 이제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을 SNS 마켓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SNS 마켓의 특징은 개인 간 친교 및 사교적인 목적의 SNS 계정을 이용해서 판매 행위를 하는 그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블로그, 카페뿐만이 아니고 모바일에 익숙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등 개인 SNS 계정을 기반으로 한 상품 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SNS 마켓의 그 거래용을 한번 보면은 SNS 마켓은 재화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상품 홍보를 하고 판매 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등 다양한데요. 첫 번째, 블로그, 카페 등을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배너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이제 광고를 받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 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해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세 번째,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의 그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 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제조업자, 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하여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SNS 마켓 사업자들의 그 사업자 등록 안내를 살펴보면요, SNS 마켓을 통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 등을 한다면 이때에는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될 그 의무를 이행하셔야 되는데요. 이때에는 통신 판매업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제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이행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 의무 내용을 보시면은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블로그, 카페 등 SNS 상에서 판매 및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이제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블로그, 카페 등 SNS를 이용한 물품 판매는 이제 물론 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그 활동의 경우에도 업종 코드는 이때는 이제 도소매 업종이죠. 525104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SNS 마켓을 이용한 통신 판매업을 이제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 신종 업종 코드를 이제 신설했는데 이 업종 코드가 아까 말씀드렸던 525104입니다. 그럼 525104의 그 신설 코드의 그 내용을 한 번 더 보시면은 세 분류는 통신 판매업, 그리고 세 분류는 SNS 마켓으로 이제 신설이 됐고요. 적용 범위를 보시면은 블로그, 카페 등 각종 사회 관계망 서비스, 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든가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고 구매, 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모든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자 등록 시 확인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판매할 재화나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즉 업종 확인을 다시 한번 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개인 과세자는 그 사업의 규모에 따라 즉 연 매출액이 4,800만 원을 이제 초과하는지 그리고 그 미만인지에 따라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규모에 따른 구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세법에서는 이제 많은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입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 그리고 간이 과세자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종의 큰 금액을 이제 그 페널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구분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이라든가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유형이 자기 그 사업에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에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일반 과세자 또는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어도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자 등록을 한 해에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등으로 다시 과세 유형을 판정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를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인 미디어 창업자, 즉 유튜버에서도 이제 그 설명을 이제 했던 내용인데요.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는 1년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거나 이제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을 영위한다든지, 그리고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그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는 이제 일반 과세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러한 일반 과세자는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요. 매입세액 공제가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간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된 업종이나 이제 배제된 지역이 아닌 경우에 이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간이과세자의 그 매출세액은 공급대가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요. 그 금액의 10%를 곱하시면 매출세액이 나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하고요. 이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 이제 공제 가능하겠습니다.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통신판매업 신고 및 통신판매업자 그 정보 표시에 대한 그 전자상거래법 이제 제12조의 내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참고를 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띄워드렸는데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이제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의거해서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SNS 마켓 판매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화 판매 전에 관할 시, 군,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제 민원 24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서 신고가 가능하고요. 신고사항은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죠. 전자우편 주소, 인터넷 도메인 등 이름, 그리고 호스트 서버 소재지, 그리고 판매 방식, 취급 품목 등을 이제 신고하셔야 됩니다. 구비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 정보 표시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에 의거해서 이제 통신판매업 정보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SNS 마켓에서 제휴와 판매 시에는 상호, 그리고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통신판매 신고 번호 등을 표시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현금 영수증 제도에 대해서 이제 SNS 마켓 이제 사업자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현금 영수증 발급입니다. SNS 마켓 운영자가 물품 등을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받을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발급하여야 됩니다. 만일 단말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ARS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발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회 위반 시에는 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요. 2회 이상인 경우에는 5%의 가산세와 그리고 이제 20%의 그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다음으로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업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가 됐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SNS 마켓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에는 소비자가 비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셔야 됩니다. 이때에도 판매하는 재화 등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의 재화 등인 경우에 적용을 합니다. 이러한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 시에 그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에 20%에 해당되는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SNS 마켓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그 안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고 납부 의무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는 6개월을, 그리고 간이 과세자인 경우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이제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 납부하셔야 되는데요.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는 이제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를 제1기로,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이제 2기로 해서 그 각각의 확정 신고 대상 기간 내 그 사업 실적을 이제 1기인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를 확정 신고 납부 기한으로, 그리고 2기인 경우에는 다음에 1월 1일부터 이제 1월 25일까지를 확정 신고 및 납부 기한으로 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이 과세자인 경우에는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해서 그 당해 기간의 사업 실적을 다음에 1월 1일부터 이제 1월 25일까지 이제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일반 과세자는 매년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 기간의 그 납부 세액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그 세액을 예정 고지하고요.
간이과세자는 매년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 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부과합니다. 이러한 예정 고지 세액과 예정 부과 세액은 다음 확정 신고 납부 시에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 과세자든 이제 간이 과세자든 일정한 경우에는 이제 그 예정 신고를 선택해서 이제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는 예정 고지된 사업자일지라도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 환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1기에는 이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2기인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의 그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1기인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예정신고 납부가 가능하고요. 2기인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를 이제 예정신고 납부 기간으로 해서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휴업,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 부과 기간의 공급대가라든가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대가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를 예정 부과 기간으로 해서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를 예정신고 납부 기한으로 해서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액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이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을 해서 납부세액을 계산을 하는데요. 매출세액은 매출액에 일반 세율 10%를 곱한 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을 하시면 납부세액이 산정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을 하시면 그 납부세액이 산정이 됩니다. SNS 마켓은 소매업으로 이제 업종별 이제 부가가치율은 일단 10%입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한 번 더 보시면은 그 간이과세자의 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시고요. 일반 세율 10%를 곱한 그 금액에서 공제세액, 즉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을 하시면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산정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인 경우에는 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5%, 그리고 우리 SNS 마켓 사업자죠. 이러한 소매업이라든가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 수지 및 판매업인 경우에는 10%, 제조업, 농업, 임업, 그리고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인 경우에 20%, 그 다음에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그 외 기타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30%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매출세액은 당해 과세 기간 중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을 하고요.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정규 증빙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액공제를 살펴보시면 이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가 있는데요.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점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 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음식점 또는 숙박업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그 비율이 높습니다. 2.6%에 해당되는 그 비율로 이제 그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사업장별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총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주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연매출 8천만원, 그리고 즉 반기 4천만원 이하인 개인 일반 과세자의 납부세액이 20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이 됩니다. 적용 대상은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부동산 임대, 매매업이라든가 과세 유흥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사업에 이제 종사하는 개인 일반 과세자가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감면 세액은 일반 과세자가 납부할 세액과 그리고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한 산출한 세액과의 차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즉 한 번 더 보시면은 일반 과세자가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그 금액에서 각종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고요.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한 산출한 세액은 공급대가의 합계액, 영세율 공급분 제외가 됩니다.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이제 10%를 곱한 금액이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한 산출한 세액이 됩니다. 이 두 세액과의 차이 금액이 감면세액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되고요. 적용 기간은
올해죠. 2020년 1월부터 이제 2020년 12월까지 1년입니다. 한시 적용됩니다. 두 번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연매출 3천만원 이상이면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 2020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적용 대상을 보시면은 납부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서 4,800만원 미만이어야 되고요. 부동산 임대라든가 매매업 그리고 과세 유흥장소에 해당되는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어야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적용 기간을 보시면은 2020년 1월부터 이제 2020년 12월까지를 이제 과세 기간으로 해서 1년간 한시 적용합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최근 국세청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신종 업종이죠. SNS 마켓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안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이제 여러분이 다가올 7월 부가가치세 신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인생에 어떤 길을 걷고 계신가요? 이제 꽃이 많은 그 아름다운 꽃길을 걷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렵고 힘든 흙탕길인 흙길을 걷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꽃길보다는 좀 흙길을 많이 걷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꽃길과 흙길을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요즘 뭐 사는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우리의 인생사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항상 주변에 이제 변수가 많고요. 항상 주변에 암티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아주 이제 잔인하고 이제 악랄한 암티들을 만날 경우에는 참 그 인생길이 고달프기도 한데요. 요즘 제가 약간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과 경험을 이제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은 비록 제가 흙탕길에 있고 굉장히 이제 돌멩이가 자갈이 많이 놓여 있어서 이제 발에 생채기가 많이 나는 그 어렵고 힘든 외로운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비록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어도 제 마음에서 조금 이제 편안함을 갖고 이제 그 현실을 바라본다면 그래도 그 흙길도 가끔은 그렇죠. 본인의 마음에 따라서 꽃길은 아니겠지만 꽃길에 가까운 길은 될 수 있다고 저는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 주위에 이제 굉장한 암티가 있다고 제가 언제 그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암티들이 계속 저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은 그래도 제가 흔들리지 않고 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뭐 물리적으로 뭐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힘든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의도치 않았던, 본인이 원치 않고, 본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변수인 뭐 외부인들에 의해서 많이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참 고달프기도 하고 상처도 많이 받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이제 본인이 이제 마음을 잘 평정심을 갖고 다스리면서 이제 꿋꿋하게 이제 힘든 이 상황을 헤쳐간다면 우리 인생사는 그 꽃길에 가까운 저 멀리 꽃들이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그 길이 펼쳐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이 요즘 어떤 길을 걷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항상 기도합니다. 저희 이 채널을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는 항상 아름답고 평화롭고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항상 그 평온함이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꽃길만을 걷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